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뉴욕 선관위 투표율이 72.2%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미동부 한인사회가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정상 체중인 아시안이 당뇨병 검진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보장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미주 한인 민사박물관이 플러싱 소재 건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전망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뉴욕 선관위 투표율이 72.2%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등 5개 주에 설치된 6개 투표소에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6,792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 선관위 산하 전체 등 노규권자 9,404명의 7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재외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뉴욕 등 5개 주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 68.6%,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70.7%,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67.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21대 투표율은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67대 때보다 1.5%포인트 더 높은 것입니다. 투표소별로는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 공관투표소에서 2,957명이 투표했고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905명,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투표소 1,618명, 뉴저지 테너플라이 투표소 574명 등 뉴욕 지역 4개 투표소에서 6,055명이 투표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출장소 관할 2개 투표소에서 737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전체 제외 투표율은 79.5%로 잠정 집계됐고 뉴욕 선관위 산하 투표율은 이보다 7%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또 이 중 미국에서는 등록 유권자 51,885명 중 38,620명이 투표해 74.4%를 기록했고 이 또한 뉴욕보다는 2.2%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뉴욕 선관위는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외교 행랑을 통해 선관위로 회송하며 선관위는 주소지 선관위로 보내서 3일 한국 내 투표와 함께 개표하게 됩니다.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미동부 한인사회가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23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를 위한 미동부 지지대회가 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김 후보의 비전을 경청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김문수 후보가 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지지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철 전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은 이날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정말 살아온 과정이 진실하고 정정당당하시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사심없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분이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이 돼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날 지지대회에서는 교계의 주요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남수 목사, 김용걸 신부 등이 김 후보의 정책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상 체중인 아시안이 당뇨병 검진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보장 기준을 바꾸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지난 23일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질량 지수가 낮은 아시안들도 당뇨병 검진을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검진을 위한 국가적 기준으로는 체질량 지수 25가 사용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라면 당뇨병 검진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는 높지 않지만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은 편이라 당뇨병 위험이 더 크다고 리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The national guidelines, evidence-based guidelines, call for BMI at 23, where we can now start screening AAPI at 23 instead of the current 25. It will save lives. It will save healthcare costs in the long run. We're going to make the insurance companies do this because it's the right thing. 코넬대 헬스케어 연구에 따르면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백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0%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보험법을 개정해 체질량 지수 기준을 23으로 낮추고 23 이상이라면 당뇨병 검진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해 아시안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당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When we go from 25 to 23, it makes a world of difference in terms of pre-diabetic treatments and money that when we invest a little bit early, that could save billions of dollars in costs in the back end if we catch diabetes too late, which is often the times with our population, the Asian American communities. 리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였다며 아시안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치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검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플러싱 소재 건물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은 23일 퀸즈 플러싱 39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옛 중앙의료원 건물 옆에서 건축 시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민선 관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한인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박물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현재 2층이지만 지난해 말 뉴욕시의 승인 결정이 나면서 7층으로 증축될 예정입니다. 김 관장은 현재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은 향후 2년간의 공사를 통해 7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라며 이 중 2개 층은 박물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이민 역사를 보존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주려는 이 박물관 사업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박물관을 짓고 역사를 이 땅에 남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박물관 사업은 우리 1세들이 후세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카는 지난 2018년 3월 뉴욕 한인회관의 개관 후 6년 만에 뉴욕 한인회와의 리스 재계약 불발로 지난해 2월 한인회관에서 철거된 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수장품들은 모처에 있는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각종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등에 관여했다면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들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달청은 각 기관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계약을 적절히 해지하고 대체제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연방정부와 체결한 각종 계약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결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버드대와 맺은 각종 연구 용역 계약 등을 해지함으로써 하버드대에 대한 재정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30억 달러를 회수해 직업 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시 전역의 헬리콥터 관광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을 지낸 제도드 네들러 하원의원과 뉴저지 출신 로버트 메넌데즈 하원의원, 니콜 마리우타키스 하원의원 등은 맨해튼 자유의 여신상을 기준으로 반경 20마일 이내에 불필요한 헬리콥터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헬리콥터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맨해튼에서 관광용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 탑승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무고한 뉴요커와 관광객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반경 20마일이며 맨해튼에서 동쪽으로는 퀸즈를 넘어 롱아일랜드 초입까지, 서쪽으로는 허드슨강을 넘어 뉴저지 중부까지 포함하므로 사실상 뉴욕시 일대의 헬리콥터 비행이 모두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 헬기 및 응급구조용 헬기, 재난대응용, 군사 목적 등 필수적인 헬기 비행은 허용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최근 스페인 관광객 일가족 5명이 헬기 관광 중 사고로 숨지면서 헬기 관광 전면 금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달 뉴욕시 소유 헬기의 비필수 목적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은 2029년 12월까지는 발효가 되지 않아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됐습니다. 뉴욕시에는 지난 1977년 이후 관광 헬기 사고로 최소 38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에는 헬기 탑승객이 아닌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하루 약 $1,000씩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이미 추방령을 무시한 불체자 7,000명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일 하루에 $998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벌금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벌금이 $180만 달러를 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이 정책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최종 추방령을 무시한 불법 체류자 7,000명에게 약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방령을 받고 잠적한 불법 체류자가 14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180만 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면 그 액수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들 불법 체류자들의 소재지를 파 벌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지만 벌금이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납부 시한이 끝나면 채권 출심 회사들에게 통보해 강제 환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체자들을 압박,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할렘 출신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한국 관련 각종 정책에서 한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오전 뉴욕의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랭글 의원 측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할렘에서 태어난 랭글 전 의원은 1970년 뉴욕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 2017년 1월 은퇴할 때까지 46년간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한국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하원 사입위원장을 지낸 23선의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1950년 한국전 때 미보병 이사단에 징집돼 한국전에 참전, 중공군 공격에 부상을 입었으며 참전의 공적을 인정받아 동성무공훈장을 받았고 2007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요훈장 광화장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미국 내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1977년 같은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나서자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2003년 연방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의장을 맡기도 했으며 2023년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결의안, 2014년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2015년 한국전 종전 결의안 등을 발의했었습니다. 특히 뉴욕 한인사회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고인은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이었고 정치인으로서 의회에서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헌신한 진정한 투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 발생한 백악관 코카인 봉투 사건, 연방대법원 낙태 관련 판결문 초안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은 26일 X의 공직비리 사건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하거나 수사 자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면서 수사 착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코카인 봉투 사건은 2023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웨스트윙 현관 근처 선반에서 하얀 코카인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FBI가 수사에 나섰으나 DNA 및 지문 채취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당시 백악관 비밀경호국도 백악관 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조사했지만 용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코카인이 발견된 현관을 통과한 수백 명 중에서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카인 봉투의 용의자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을 지목했고 백악관 측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취임 이후 첫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누군가 고의로 코카인 봉투에 지문을 지운 것 같다.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재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FBI는 또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문 초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었으며 판결 초안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유출되면서 민주당이 낙태권을 주장하는 여성과 진보층의 지지를 받아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재고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의 자료를 인용, 이달 초 중고차 딜러들이 보유한 중고차 재고는 43일분에 불과하며 이는 5월 초 기준으로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을 제외하고는 중고차 매물이 가장 적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중고차 시장은 봄철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재고가 줄었다가 4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재고가 늘어나지만 올해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등으로 신차 가격이 오르면서 중고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차량 교체를 미루면서 중고차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50개 베스트셀러 모델의 중고차 평균 가격은 최근 2개월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평균 거래 가격이 29,000달러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전체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4.4% 상승했으며 럭셔리 차가 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SUV가 5.5%, 미드사이즈 승용차가 2.3% 오른 반면 소형차만 1.2% 하락했습니다. 한편 4월 말 기준 신차 재고는 249만 대이며 신차 평균 리스팅 가격은 48,656달러, 신차 재고량은 66일치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 DC에 문을 여는 사교클럽 이그제큐티브 브랜치에 트럼프 진영 핵심 인사들이 몰리고 있으며 50만 달러를 내도 가입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워싱턴 DC에 오픈하는 이 사교클럽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부유층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가입비가 50만 달러에 달하지만 돈을 낸다고 해도 가입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클럽 측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진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진의 가입 승인, 또 기존 회원의 가입 추천 등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클럽의 운영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벤처캐피탈인 1789캐피탈의 창업자, 오미드 말릭,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의 아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력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운영진 등 권력 핵심과의 돈독한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창립 회원은 200명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클럽에는 기자 등 취재진은 출입이 금지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책임지는 데이비드 섹스와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를 설립한 윙클보스 형제 등이 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사교 클럽에는 한국인으로서는 트럼프 주니어와 가장 친분이 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로부터 워싱턴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계 인사들의 회원제 사교 클럽이 활성화됐으며 1863년 메트로폴리탄 클럽, 1878년 설립된 코스모스 클럽 등이 유명하며 1960년대 말 박동선이 설립한 조지타운 클럽도 이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멕시코인들의 비자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출신 훌리온 알바레스와 수노르테뇨 밴드가 갑작스러운 미국 비자 취소로 5만석 규모의 텍사스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페그세스 국방장관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워싱턴 DC의 6.25 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청소 작업에 동참하고 6.25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 구조조정에 나서 100명이 넘는 직원이 해고 또는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비 15억 달러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지으면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를 건너뛰어 초고속으로 인허가를 받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새 교황 선출을 기념해 교황청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전통을 되살려 교황청 직원들에게 각 500유로씩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태미 김 전 어바인 시의원이 오렌지 카운티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등 총 11건의 다수 중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1991년 사망한 영국 록밴드 프레디 머큐리가 과거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얻은 딸이 있으며 그녀는 현재 48세로 유럽에서 의료 전문가로 일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5월 28일 세계 버거의 날을 맞아 옐프가 발표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버거 체인 1위는 인앤아웃, 2위는 헤빗버거, 3위는 쉐이크쉑으로 선정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